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뽑은 이상한 기사, 산재 노동자를 갑자기 때립니다. 그렇죠? 갑자기 노동부와 언론에서 갑자기 산재 카르텔이다라고 하면서 나일론 환자라고 하면서 기사가 나와요. 그것도 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렇죠? 노동부 장관이라는 자가 이번엔 산재 어떤 피해자들을 사실상 세금 갉아먹는 이런 사람들로 표현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부정수급, 그렇죠? 노동계 때리기에 이어서 이제 산재 환자들 때리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산재를 당하면요, 산재를 당한 사람이 본인이 입증을 해야 돼요. 아직도 노동자가 나 이렇게 해서 다쳤기 때문에 이게 산재다. 아주 웃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인정 기간도 연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나이롱 환자들이 있죠. 이런 산재 뭐든지 여러분들 편법과 부정 이런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 일부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부를 전체 산재 노동자들이 마치 나이롱 환자인 양 이건 노동 약자를 공격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이 노동계를 때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재 국고가 바닥나고 있잖아요. 이 국고 바닥나고 있는 이 와중에 노동자들을 노동 약자를 더 공격하고 결국은 이 재정 건전성에 약화를 한다. 이 핑계 대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게 이런 나이롱 환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런 노동부가 발견했다는 나이롱 환자들의 수급액이 총 60억 원이에요. 노동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조사해갖고 나이롱 환자들이라고 자기네들이 자체 판단해서 발견한 사람들의 총 수급액이 60억인데 산재 보험료를 기업들에게 깎아준 게 얼마냐? 대기업에게 산재 보험료를 7,500억을 깎아줬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7,500억 원이 산재 보험료로 쌓이는데 산재 보험료 7,500억 깎아놓고 60억 원 부정수급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7,500억을 깎아주고 이 노동 약자들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이 해먹은 돈이 60억, 7,500대 60억이에요. 언론이 이걸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산재 보험료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다. 마치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그런다. 아니죠. 노동부가 대기업의 산재 보험료를 7,500억이나 깎아줘서 그런 겁니다. 이 뉴스의 이면에는 결국은 모든 어떤 재정 건전성에 약하는 이런 노동계, 부정 이런 것들이 만연돼서 그 카르텔을 혁파해야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오늘은 좋은 뉴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KBS는 거의 이제 땡윤 뉴스가 됐죠. 땡윤을 넘어서 전두환 시대보다 더한, 저는 아예 이제는 KBS 라디오도 듣지 않아요. 제가 운전할 때 늘 97.3을 들었었거든요. 낮에는 제가 예전부터 시사본부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고, 제가 들어올 때 한 5시 정도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5시, 6시, 7시 사이에는 주진우의 주진우 쇼를 제가 라디오로 들으면서 저는 거의 97.3만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새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왜 제가 97.3을 들었냐면 홍사원의 경제쇼도 거기서 했고 다들 거기서 해갖고 여러분들 봤는데 이제는 라디오도 이상해졌더라고요. 라디오도 이제 들을 만한 것도 그냥 음악만 나오고 아예 시사 프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의미 있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어떻게 보면 이동관이가 98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망쳐놨는데, 이동관이가 98일 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 다음에 이상인 2명 체제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이 나와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태까지 이동관이가 98일 동안 했던 모든 방통위의 결정이 전면 무효화가 될 수 있어요. 전면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것은 이렇게 정치권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합의 기구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다양한 5인 상임위원회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어떤 합의 기구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2인으로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은 무효다라고 지금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했던 KBS 이사의 해임이나 어떤 이런 이동관의 임명부터 현재 박민 이사장의 임명 모두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가가멜 김기현이 저는 울산 나갑니다! 라고 했더니 드디어 나는 울산 남구를 챙기겠다. 나는 이제는 울산 남구를 챙기겠다. 이제는 나의 길을 가련다. 윤석열의 나는 더 이상 바지가 아니다. 이거는 이 김기현이가 사실상 총선 출마를 선언한 거죠. 울산 남구를 챙기겠다. 뭘로 챙깁니까? 지 안방이에요? 지가 뭘로 챙겨요?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챙기겠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상 김기현이가 울산 남구의 총선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나는 더 이상 윤석열의 바지가 아니다. 드디어 김기현은 윤석열의 바지를 벗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한동훈이가 이제 대놓고 검사 공천을 한다고 대통령 직속으로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영남 중진들 불출마의 압박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면으로 반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딴 곳은 몰라도 영남 중진들 내가 막아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적이고 공천만 받으면 배지를 달 수 있는 영남 중진들을 불출마를 압박을 해야 돼서 그래서 장제원과 김기현이를 날리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김기현이가 나는 총선 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는 한동훈이가 과연 영남 중진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조금씩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시끄러워지냐면 지금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자격 검증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공천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이력서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을 내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조정식 의원의 시흥 지역구에서 그 김윤식 내가 조정식의 경쟁자인데 나를 일부러 탈락시켰다. 그러면서 무소속도 출마하겠다. 응? 그러면서 조정식은 부도덕하고 모렴치한 86 정치인의 상징이다라고 하고 이제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민영배 의원은 정의찬 부적격은 5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이경 부대변인도 뭐 보복운전 혐의로 500만 원 선고받아갖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이거보다도 더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공천에 불복을 해서.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내가 공천 적격 심사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수십 년을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테고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이번에 나가려고 철저히 준비했는데 경선도 붙여주지 않고 공천 적격 심사에서 날리는 순간 굉장히 이거는 당의 불만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주당도 이렇게 벌써부터 시끄러운데 국힘당은 어떻게 했어요? 국힘당은 여러분들 민주당도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이 재표결이 들어갈 경우에 한동훈이가 이걸 과연 관리가 안 돼요. 이건 관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가 재표결하면 의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현재 이 공천 적격 심사를 김병기 위원장이 하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결국은 이경이 날아가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벌금을 500만 원 구형했다. 판사가 선고했다. 이거만으로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경은 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총선에 악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날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적어도 민주당이 이번에 저는 적어도 이재명 당대표 하에서는 조중동 판단으로 조중동 의식해서 이런 경선 기준이나 컷오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조중동의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겁내고 좋은 정치인들 날리고 그렇죠? 이경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제발 민주당이 공천심사 컷오프나 경선만큼은 축제로 만들어야지. 사실상 선수가 출전도 못하게 하고 한마디로 올림픽을 진짜 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4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동하고 연마했는데 올림픽 출전 자격조차 주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조선일보가 결국은 민주당 총선을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조중동 역풍 타령하고 결국은 조중동이 보이지 않게 민주당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냐. 그게 이재명 표 민주당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단시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본격적인 심층 분석. 네, 한동훈 등판은 보수의 계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저는 제가 만약에 국힘당 지지자나 국힘당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쪽팔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 여러분들 제가 지난 대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와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선거 붙을 때 윤석열이가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만으로도 보수는 이미 무너졌다. 얼마나 낼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가 저렇게 정치 초짜이자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을 장악을 했겠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제 대통령 권력이라는 권력이 사실상 정치 권력이 윤석열을 이용해서 정권 교체에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했죠. 근데 저는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걸 보면서 야, 국힘당은 진짜 자존심도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존심도 없으니까 일본 놈의 개 노릇을 하고 미국의 개 노릇을 하겠죠. 그쵸? 진짜 자존심도 없고 벨도 없는 놈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자존심이 없는 인간들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에 한동훈이 그때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에 합류를 하면서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동훈이에 대해서 존재감에 대해서 알았고 그 이후에 한동훈이 국회 출석시켜갖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조져놨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한동훈이한테 납작 엎드려갖고 공천 주십시오. 공천 주십시오. 공천 주십시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응? 정말 내 배지를 위해서라면 사실상 내 가방을 들던 어떤 내 부하였더라도 얘가 요즘 인기 있고 얘가 힘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가방을 다시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그 대단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당이고 나라고 자존심이고 배지가 먼저다. 그 배지가 먼저다라는 그 대한민국의 이 수구지 세력들의 가장 그러니까 욕망의 정당이에요. 저는 뭐 국민의힘을 이익집단 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는 그런 이익집단이라고는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냥 욕망의 정당. 정치란 국민들을 보다 나은 어떤 안전한 생활을 하고 보다 나은 부유한 국가의 부유를 위해서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기관에서 입법으로 국민들을 지키는 것인데, 이거는 그냥 욕망의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욕망 앞에서는 본인들을 한도 끝도 없이 버릴 수 있는 자들이죠. 내가 뺏지만 달 수 있다면, 뭐뭐만 할 수 있다면이라는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의 정치 행보, 정치 색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당, 저는 이제부터는 뭐 일본의 힘 이런 것보다 그냥 검찰의 힘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국민의힘입니까? 이 검찰이 이제 당도 접수를 한 거죠. 이 검찰의 힘이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단과 오늘 최종적으로 오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딴 건 없습니다. 그냥 한동훈이가 그냥 융산에서 꽂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한동훈 밑에 부실한 한동훈 비대위 체제를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차곡차곡 계단을 쌓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죠.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출 인선 발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주요 뉴스들은 주말에 발표해요. 주요 뉴스들은 주말에 발표를 왜 하냐면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낮 정도에 발표합니다. 그래야지 월요일이 시작했자마자 모든 월요일 날 아침 뉴스의 헤드라인이 한동훈으로 덮이거든요. 그렇죠? 기자들도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아주 큰 매체가 아닌 이상 취재원들도 쉬어요. 그래서 사실상 주말에 발표하면 큰 어떤 대형 화재나 인재나 이런 사건이 없으면 월요일날 대부분 주말에 발표했던 큰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돼서 결국은 주말에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뭐 유흥수 고문단이 사실 오늘 어떤 일들이 오갔냐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이가 112척 임진왜란을 비교했죠. 아니 어디서 일본을 찬양하는 새끼들이 임진왜란과 비교를 합니까? 결국은 112척을 한동훈에게 맡겨보자 이런 말은 한동훈이 곧 이순신이라는 말이죠. 한동훈은 절대 이순신이 될 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일본을 위하는 정부가 무슨 이순신을 팔아먹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원균이에요. 원균. 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낙점이 돼 있고 이미 잘 짜여진 각본에 한동훈 레드카펫 깔아주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주말에 발표하냐는 얘기를 했고, 결국은 왜 이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었냐, 명분 쌓기도 있지만 예산을 먼저 타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을 타결을 해갖고 내일 발표를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 전격적으로 언론에서는 예산 합의, 뭐 늑장, 뭐 지각, 뭐 그러면서 국회 태만 이런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런 뉴스에 조금이라도 한동훈 뉴스가 가리지 않게 예산안 심사 이후에 발표하려고 이렇게 잘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검사들이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그래도 오랫동안 4선 의원도 있고 3선 의원도 있고 영남 토 세력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게 캐비넷의 힘이 강한가? 그렇죠? 얼마나 죄 지은 게 많으면 저렇게 초짜 검사들한테 국민의힘이 한 번에 먹힐 수가 있나? 그 이유는 그만큼 비리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이 많고 비위 혐의가 많은 정당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장악하기 좋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정당 하나를 장악하는데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검사들한테 장악당하는 그 이유는
그만큼 털면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만큼 제 식구 감싸기 얼마나 국민의힘은 검찰이 감싸줬습니까? 민주당만 정말 샅샅이 뒤져갖고 먼지털이식 수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얼마나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습니까? 그 봐주고 결과는 봐줬지만 수사는 했죠. 그 수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거는 걸면 걸린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나경원이가 왜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힘당 당대표 출마하려다가 왜 나경원이 한 발 뺐어요? 검찰이 캐비넷 열면 나경원 아들부터 나경원 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그거를 전부 면죄부 줬잖아요. 응? 박덕흠이는 어떻고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장악하기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더러운 놈들 똑바로 하라고 외치면 찍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들한테 검찰이 나서서 똑바로 하라 그러면 너나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이 더러운 새끼야, 이렇게 욕 먹습니다. 그쵸? 그냥 꾸정물 뒤집어 쓴 새끼들한테 좀 씻고 다녀라 이 새끼들아, 좀 깨끗이 살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사람들한테 좀 씻고 다녀라 그러면 네 면상이나 좀 씻어라 이 새끼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유가 참 적절하죠. 그쵸? 그 다음에 결국은 제가 또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정치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이는 욕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한동훈이가 법사위에 출마하면서 사실 법무부 장관 그 자격으로 갔잖아요.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고위공직자 법무부 장관님께서 사표를 쓰지도 않고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언론은 아무도 욕을 안 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법무부 장관이 다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간다 그러면 언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 특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법의 집행을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아니 몸뚱아리는 법무부에 있고 마음은 이미 국힘당 비대위원장이고, 안 그래요? 사표라도 쓰고 지랄을 하든가. 응? 결국 이렇게 조기 등판하는 것은 한동훈이한테 김건희 사건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체제 2달 이상 못 간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의 어떤 공천관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일인데, 제가 무슨 한동훈을 뭐 과소평가할 마음도 없고 과대평가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공천 자격 심사만 박탈을 해도 무소속 출마하니 저 새끼 나쁜 놈이니 벌써부터 내부 총질을 하는데, 민주당 결국 김건희 특검이 부결돼 갖고 다시 거부권 행사해갖고 대통령에게 다시 우리가 재표결을 붙였을 때, 국회에게 재표결을 붙였을 때 한동훈이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제가 인요한이 혁신이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이거 신경 쓰지 말아라. 인요한이 혁신이 딱 나올 때 이건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거 그냥 시간 끌기다. 계속 그런 여론 정치 분석 해드렸잖아요. 인요한이는 아예 무시해라. 그쵸? 인요한이 그냥 무시해라. 뭐냐면요, 인요한이를 내세워서 혁신하는 척 했지만 결국은 혁신 대신 혁신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은 윤석열의 마음대로 한동훈 레드카펫 깔아주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응?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한동훈이 출마하기 전 레드카펫 깔아주는 과정이다.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인요한이는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했죠. 그래서 인요한이는 주둥이가 폭탄이다. 그래서 임 리스크 라만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된다. 인요한이가 머리 했다 그거 그냥 쇼고, 인요한이가 어떤 말실수를 하냐 그것만 우리는 예의주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이크 안 들려요. 지금 아무도 안 들려요.
아무도 안 들리고 입 모양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한동훈이 첫 시험대는 김건희예요. 결국 김건희의 특검법 어떻게 막아내는 것이냐. 결국 이거에 달려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죠. 진짜 비대위원장 발표할 때까지 장관이 유지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양심이 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사표 쓰고 장관직 받는 게 낫지. 현직 장관을 비대위원장에 대해 임명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미친 거죠. 안 그래요? 그럼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국힘당을 위해서 여기까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직 장관이 비대위원장 개판이에요, 개판. 그리고 한동훈이가 누가 봐도 한동훈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민주당 한편에서는 한나땡이라고 얘기도 하고 한동훈이가 아바타라는 소리 하려도 들으니까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 이거 윤석열이랑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도리도리. 저는 유일하게 우리 건희에게 명신에게 충성합니다. 시발. 명신이 말이 제일 무서워. 그러잖아요. 한동훈이도 똑같아요. 자기는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기 사람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바타가 안 되나?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한동훈이가 아바타 소리를 듣는 것은 한동훈이 스스로의 처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한동훈이를 아바타를 왜 불렀어요? 지가 윤석열과 아삼육으로 다니고 결국은 윤석열의 마음대로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김건희 정부의 허위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가 결국은 지 처신이 잘못돼서 우리가 아바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김건희 정부라고 할 거예요. 저만큼은. 저는 세상은 다 속여도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진짜 웬만한 사람만큼 파악이 되잖아요. 김건희 정부에서는 지가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결국은 한동훈 지금 여기저기서 조기 등판이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김건희가 요청해서 나오는 거예요. 동훈아, 형수가 지금 잠을 못 잔다 밤에. 왜 그랬습니까 형님? 감옥 갈까봐. 지금 장모도 감옥 가 있잖아. 형수마저 감옥 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 좆된다 야. 형님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래 네가 좀 나가봐. 이거 된 거예요. 진짜야. 생각해봐요. 형수가 좀 잠을 못 잔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가장 초조한 사람은 김건희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을 앞두고 가장 초조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김건희예요. 이 씨발 새끼가 나를 막아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조중동 웬만하면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조중동 말은 듣거든요. 조중동이 안 된다 그래도 한동훈 등판시키는 거 봐요. 결국은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은 윤석열 심판인데 그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될 텐데 거기에 한동훈까지 설쳐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검사 정권 심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윤석열 심판 하나 더 나가서 검사 정권, 검사 쿠데타, 검사 독재 말 붙이기가 공격 프레임이 너무 많아요. 한동훈이 등판하면 민주당이 공격 프레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가 노리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주말에 한동훈이가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부터 조중동이 일제히 한동훈에 거는 기대와 우려라고 해서 찬사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첫 행보. 제 첫 행보 어디 갑니까? 현충원 갈 거 아닙니까? 현충원 가갖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정치 분석의 사실 정치 분석의 타짜잖아요. 한동훈이를 그러면 조중동이 어떻게 쉴드를 쳐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조중동이 한동훈이를 처음에 막 밀어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중동이 한동훈을 빨아줄 것인가? 저는 눈에 보여요.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한동훈의 검사 색깔 빼기가 시작될 거예요. 알겠죠? 조중동이 일제히 한동훈을 정치인으로 묘사할 거예요. 한동훈의 검사 색깔 빼기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유능한 정치인으로 포장할 거예요. 계속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검사의 색깔을 빼야만 한동훈이가 정치인으로 모습으로 이재명과 사실상 당 대표끼리의 대선급 후보로 내년 총선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안 봐도 뻔한 조중동의 프레임이죠. 한동훈 검사 물빼기, 그게 가장 먼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광폭 행보, 첫날 현충원 참배, 노무현 대통령 참배, 김대중 5.18 묘역 참배, 그러면서 서민과 가까운 한동훈, 검사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친서민적인 광폭 행보를 계속 할 겁니다. 왜? 자꾸 한동훈이가 시민들과 만나갖고 악수하고 웃고 그러면 검사의 색깔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법무부 장관,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가 싹 상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차별화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은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동훈이의 검사의 물을 빼놓으면 윤석열은 누가 봐도 검사 출신의 독재,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보인단 말이야. 한동훈이를 친민생, 윤석열이가 하지 못하는 광폭 행보를 통해서 검사의 물을 빼놓으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동일시 보이지 않고 한동훈이는 정치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윤석열이가 검사로 보이잖아. 그렇죠? 지금은 누가 봐도 윤석열이가 검사로 보이고 한동훈이도 검사로 보이는데 한동훈이가 당 대표가 되면서 여기저기 광폭 행보를 하는 순간,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한동훈이가 대구 찍고 대전 찍고 그 다음에 충청 찍고 여의도로 온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X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X세대예요. 한동훈이랑 제가 동갑이잖아. X세대는 우리 때는 뭐 기존에 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뭐 그런 거였는데 그냥 꼰대예요. 꼰대 걔는. X똥. 그냥 똥운이에요. 똥운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검사 정권 심판론에서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 세탁. 제가 말하는 게 아닌가 보세요. 최대한 한동훈이는 어떤 중요한 연석 회의나 그런 데서 어떤 발언이나 그런 거를 하지, 웬만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발로 뛰는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줄 게 뻔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여러분들 한계와 우려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2인자, 김건희 정부의 2인자,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황태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보다 더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건 뭐죠? 주댕이 때문에 그래요. 주댕이. 그렇죠? 결국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랑 말싸움하면서 주댕이로 지금 사실 존재감을 올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당대표 비대위원장이나 공천이나 선거는 주댕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수가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나 도발을 하니까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과거에 본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관, 여기 국회에서 질문하는 태도가 그딴 태도가 뭐예요? 그러면 장관 불러다 놓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맞는 것입니까? 이거는
장관일 때 야당이랑 싸울 때나 통하는 거예요. 그쵸? 야당이랑 싸울 때나 자기 지지층들이 저 민주당 의원들 미워 죽겠는데, 그쵸? 저 민주당 의원들 미워 죽겠는데 한동훈 잘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그러지 않아요. 비대위원장이 딱 되는 순간 그 정당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주댕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옆에서 나에게 검사들이 가장 약점이 뭔지 아세요?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단 한 번도 검사들 주변에는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늘 범죄자라는 나보다 약자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했어 안 했어? 5년 살래? 보석으로 나올래? 늘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하던 습성이 있어서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는 거 듣지 못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한동훈이는 제가 보면 오래 못 갈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은 말싸움으로 주댕이로 결국은 정치적 존재감을 사실상 해왔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룬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인사 참사 만든 거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사 참사 만든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국힘당은 당 내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민주당은 어차피 민주당과 국힘당은 싸우는 존재예요. 국회는 싸우는 장소니까. 근데 국힘당 당 내부 싸움에서도 민주당과 같은 싸움에 말투를 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동훈이 면전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하면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비대위원장 하십시오. 자, 지금이라도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군과 싸울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결국 선거로 주둥이를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 우려를 하는 건 뭐냐, 한동훈이 바보는 아니죠. 뭐 조선 제1검 별 족같은 말을 다 들어요. 검사한테 제1검이라는. 검사는 법전을 들고 있어야 되지 대한민국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검사가 무슨 무사야? 무관이야? 검사가 왜 칼을 들어? 검사는 법전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조선 제1검이라고 하면서 치켜 올렸었죠. 영악하다는 거죠. 한동훈이는 검사 시절부터 늘 기획을 맡았었어요. 기획이라는 거는 공작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기획수사. 그만큼 잔대가리가 좋다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제가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일만 막고 싶어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이준석과 투톱 체제로 가면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준석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응? 무서운 놈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이 내년 총선의 실패는 윤석열과 함께 사실상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거든요. 당연히 형수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영악하게 어차피 이래돼도 저래돼도 특검 통과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버리면 한동훈이가 그렇잖아. 여러 가지 막 경우의 수를 재보고 이거 반란표 15표 나올 것 같은데 형수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동훈씨 그냥 받아. 내가 알아서 할게. 형수 괜찮아? 받아. 난 졸려 끊어. 이렇게 되면 어떡해? 그러면 한동훈이가 마치 윤석열에게 건의를 해서, 그렇지?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건의를 해서 건의의 특검을 받으면, 그러면 이준석의 신당이 사실상 좀
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형수의 특검을 받고, 형수인지 동서인지는 둘만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준석이한테 투톱을 제안하고, 이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새끼들은, 난 진짜 여러분들 민주당 긴장해야 돼요. 그래서 한나땡이라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나오면 땡큐라는 거는 우회적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언론은 얼마든지 총선 프레임을 짭니다. 한동훈이, 아까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죠? 조중동은 내일부터 한동훈이의 검사 물빼기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두 번째, 그 검사 물빼기 작업한 다음에 결국은 한동훈이를 국민의힘의 미래의 지도자감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피의자 대 이재명 대권 후보 대 한동훈 대권 후보의 싸움이 아니라 피의자 대 검사 싸움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재명 당대표를 피의자로, 범법자, 정의의 수호신. 하여튼 여러 가지 가정이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 우리에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뭐냐면,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했어.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표 단속을 못해갖고 재표 규결을 했는데 200표가 넘어버렸네? 그러면 김건희가 가만히 있게 해서, 이 비응신들아, 니네 뭐 한 거야? 다 나가, 이 개새끼들아. 너 집에 들어오지 마. 저 별로 오라 그럴 때까지 저기 용산에 있겠습니다. 잃어버리면,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했는데 특검이 통과돼갖고 매일 특검에서, 그리고 정의당에서 이성윤을 지정을 하는 거야. 응? 정의당에서 이성윤을 지정하는 거야. 여러분들, 제가 무슨 생각까지 하는 줄 아세요? 응? 민주당의 최고의 베스트는 뭐냐? 민주당이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 소수 정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받아주면서 정의당과 딜을 하는 거지. 특검 추천은 이성윤으로 해라. 그렇잖아? 어차피 민주당은 조국, 용해인, 천호선 이런 사람들이 믿을 만한, 욕 안 먹으면서 위성정이 나올 수 있잖아. 아니 그냥 선거법만 그렇게 받아주면서 우리는 여기 위성정이 우리가 알아서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정의당한테 특검 추천권이 있으니까 니들 이번에 빛나는 길을 선택해라. 정의당에서 특검을 이성윤으로 하는 순간 저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통과가 돼. 그만두면 되죠. 이성윤 지검장 그만두면 되죠. 사전에 그게 전부 말이 되면 그만두고 변호사 저기 대한변협에 신청하면 되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의당이 국힘당과 딜을 할 수는 없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지금 선거제도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만약에 특검이 통과돼갖고 어마어마한 검사가 나와갖고 정광석과 같이 수사하고 그렇게 진행된다 그러면 한동훈이는 2달 못 버티죠. 저 비응신 저거 한동훈한테 욕먹고, 김건희한테 욕먹고 바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거고,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좀 우리 생각에 좀 변화가 우리 지지자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안 되지만 이렇게 좀 해보자고요.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서는 친명 비명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사실 이제는요, 우리가 친명이니 비명이니
민주당원부터 쓰면 안 돼요, 사실. 진짜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민주당원들, 여러분들이나 나나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제 친명 아니야, 이렇게 벌써부터 낙인 찍는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모두가 친명이 돼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비주류에 대해서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지지자들까지 어느 순간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친명이냐 아니냐는 감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너무 당하는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나서서 저 사람이 친명이냐 아니냐는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재명 다 같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이재명이 안타깝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고 보여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재명이 민주당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는 늘 이재명이 변방의 장수를 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버티니까 민주당이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이재명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무너지면 지금 민주당 와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변방의 장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프레임 전환이거든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이낙연이라는 총선의 4선 출신의 대권 후보를 이기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그건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온 거죠. 벌써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온 게 2년이 넘었어요. 그건 뭐죠? 이재명은 변방의 장수가 아니라 이재명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이재명은 나약하고 이재명은 비주류라는 인식과 지켜줘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이재명은 미래의 민주당의 정치적 지도자예요. 이미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정치적 지도자의 위상이에요. 이미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 없고 모든 선거에서 이재명을 외면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벌써 주류예요? 이재명이 주류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미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가 주류의 정치적 리더가 돼 있어요. 근데 지지자들이 밖에서 사실상 비주류라고 얘기하죠. 그자들이 실질적인 주류라고 생각하고 숫자도 많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너무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개딸 프레임에 걸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세요? 왜 개딸 프레임에 갇히냐? 지지자들이 이재명 당대표를 너무 나약하게 보고 자꾸 흔드는 거에 대한 분노가 너 친명이야 비명이야 라는 사실상 감별사를 놓고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중동이 만들어 놓은 개딸 프레임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친명 이게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은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예요. 누가 지금 이재명을 대체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에게 뭐라 그러더라? 똥팔이라고 하나? 아니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대체할 만한 정치적 지도자 자체가 없어요. 정치적 지도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류가 됐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아쉬운 게 뭐냐면 총선 때는 뺄셈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이낙연 빼고. 여러분들 지금 저는 우상호 욕하는 사람 가장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사람 완전한 친명이 아니라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마구 욕하는 사람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진짜 선 넘는 놈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고 정치적 지도자예요.
이분을 위해서라 그러면 선 넘지 않는 애들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조금만 친명이냐 비명이냐 아니면 저거 수박이야. 그렇게 자꾸 이재명 주위에서 다가갈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누군 처음부터 친명이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친명이 있었냐고요. 다 친노, 친문 하다가 친명 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조금 친명에 합류를 하고 싶어도 이미 수박으로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다가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감별사 노릇을 해버렸더니 이낙연 같은 애들은 민주당에서 내쫓아야 돼요.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두가 그냥 친명 비명을 선을 이분법으로 거놓고 확실한 친명 아니면 모두가 수박으로 해버리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다가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범 이재명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호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색깔을 드러내지 않지만 중도인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두를 적대시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일부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의원 10명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김용민, 현직, 김남국, 정청래, 박찬대 몇 명 안 돼요. 장경태 몇 명 안 돼요. 여러분들 서영교가 처음부터 친명이었을 것 같아요? 응? 서영교 처음부터 친명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친명으로 흡수되는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윤영찬이나 김정민이나 이원욱 이렇게 선 넘는 애들 빼고는 뭐하러 총선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들을 욕을 합니까? 제가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박지원 나왔다고 욕하고 우상호 나왔다고 욕하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안 그래요? 점점 이재명 당대표를 비주류로 만들고 변방의 장수로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를 오히려 변방의 장수로 만드는 게 그런 자들이에요. 이재명은 어차피 이미 이재명은 민주당의 주류가 됐어요. 지지자들의 인식이 변화가 돼야 돼요. 응? 이광재를 욕하고 이광재를 왜 욕합니까? 도대체 이광재가 이재명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이렇게 선 넘지 않은 사람들은 이재명은 다 품고 가야 되는 대통령 후보예요. 심지어 대통령이 돼서는 태극기 부대에도 품고 가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이라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요거 하나 저는 평소에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얘기 하거든요. 저는 자꾸 여러분들 일부가 뭐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의당에 대한 미움 있죠. 유호정 같은 애들, 심상정 같은 미움이 있죠. 그렇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소수정당이나 시민사회의 진보정당을 적대시하면 안 돼요. 응? 적대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뭔 말인 줄 아세요? 심상정이나 정의당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을 우군으로 늘 갖고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적대시해갖고 또다시 대선 때 윤석열 찍는 일을 만들 거냐고요. 응?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 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의당이 싫은 건 정의당이 싫기 때문에 이번 비례대표 선거 때 정의당에게 정당 투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이재명을 민주당 내에 친명계에 가다 놓고 대통령을 만들 겁니까? 이미 이재명은 변방의 장수가 아니라 민주 진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부겸이 수박이라고 욕하는 김부겸이 오늘 이재명 당대표 만났죠. 그런
이재명 당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정치 색깔은 안 맞더라도 같이 만나서 사진 한 컷 찍고 이재명 당대표의 행보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김부겸 총리가, 정치 선배는 김부겸 총리죠. 정치 색깔은 맞지 않아요. 그렇다 그래갖고 김부겸을 수박이라고 하면서 이낙연 취급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 김부겸을 만나고 정세균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진정한 민주당의 전통을 계승해서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줘야죠. 그럼 보기 좋다고 해야지. 김부겸 저 수박 새끼. 그냥 그 사람들은 김부겸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갖고 이낙연 욕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정치야? 그런 단순하게 친명이냐 아니냐는 이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어갖고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결국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분열로 대동단결해서 내년 총선을 이끌어 나가야지 결국은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미래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검증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새끼 이낙연 지지자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안심해. 제 말에 100% 공감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러겠습니까? 그쵸? 오죽하면 당대표 잡아가라고 가결표 던지는 새끼들한테 오죽하면 여러분들이 그러겠어요. 다 이해하지만 지지자들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지지자들이 이 프레임 전쟁에서 빨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재명을 사랑하고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사람은 이재명의 양팔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이재명을 끌고 갈까봐 양팔을 잡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이재명의 이재명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는 사람들이에요. 지지자들은 이재명의 팔을 잡고 딴 데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자유롭게 갈 수 있게끔 이재명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지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래서 임종석 마음에 안 든다고 임종석 욕하고 이광재 마음에 안 든다고 이광재 욕. 그 사람들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선 넘었어요? 다 이낙연 비판하고 이번에 민주당 분열하면 이런 사람들 끼안아야지. 왜 쓸데없이 욕하냐고. 지금 한동훈 욕하고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그리고 김당 파멸시켜야 되는데 내일 모레 총선인데 친명 아니라는 이유로 친낙도 아닌데 모조리 욕을 먹어. 어떻게 하자고? 하여튼 인식의 변화를 하자는 거예요. 선을 넘는 놈들은 욕을 하되 괜히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욕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오인 사격하지 말자고. 제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서 오인 사격을 해갖고 아군 죽이지 말자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총질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 다가오지 않아요. 뒤돌아서서 가지. 어떻게 해서든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끼워나갖고 이재명이 결국은 정치 지도자라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죠. 안 그래요? 민주당 내 통합도 이루지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 후보가 돼서 국민 통합을 이루니 대통령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지자들부터 이재명은 당대표가 아니라 이재명은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가지라고요. 대통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끼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이나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는 이런 놈들 빼고는 사실상 선 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총선을 앞두고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 이재명 한번 내년 총선 때 쓰고 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막 이재명만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애처롭고 진짜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저렇게 치열하게 그 늘
차별이 일상화돼 있던 인생, 늘 차별과 싸웠고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또 저 사람이 쓰러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흔들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마음이 조급해서 과잉 보호를 하게 되고 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재명 당대표를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의 정치 지도자가 돼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우리만 몰랐던 거야. 그 누구도 이제는 이재명을 논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얘기할 수 없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도가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당부, 이제는 우리가 변방이 아니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 지지자들이 이재명의 팔을 잡고 가두지 말자. 뭐 비명이라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공격하면 안 된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활동의 영역을 넓혀주자. 그렇죠? 모두가 친명이 되는 그날이, 그러니까 굳이 친명이 아니라 그래도 말을 안 해도 다 친명 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아 씨발 모르고 나 썩은 동아줄 잡았잖아. 아 이낙연이가 될 것 같아갖고 뒤에 줄 섰더니 저 새끼 봤더니 썩은 동아줄이야. 에이씨. 아 나 그럼 윤석열한테 갈래. 그게 정운현이야. 그치? 그게 정운현이야. 근데 모두가 아이 제가 무슨 대통령감이야. 아니야 이재명은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믿고 끝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 여봐 이게 나이롱이야. 이 줄은 나이롱이야. 안 끊어져. 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자들은 그냥 민주당 좀 어디 가고 민주당 지지율 잘하고 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광재 수박이에요. 나도 수박이다 그러면. 나 이광재 좋아해. 예전에 이재명 공격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옛날에 그러면 당신들 다 윤석열 팬 아니야. 언제까지 그거 우려먹을 건데. 응? 언제까지 우려먹을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알아서들 해. 알아서들 해. 그냥 당신들 마음대로 쟤는 아니야 쟤는 안 하고 당신들 마음대로 공격을 하든지.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이재명 그냥 당대표로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 그 다음에 이낙연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뭉쳐야 된다 이런, 저 이광재랑 친하고요. 저 이광재 의원님 존경해요. 나도 수박이지. 예. 나도 수박이지 그럼. 나는 정치인 중에 이광재만큼 의리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이광재 너무 좋아해요. 나 수박이야. 그렇게 생각해. 나 이광재 되게 좋아해. 알겠죠? 그렇게 저는 이제 이낙연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이낙연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또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을 하나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거 얘기해주고 싶냐면, 우리가 방금은 제가 통합을 얘기했어요. 근데 또 민주당이 고쳐야 될 게 뭐냐면 헤어질 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끝까지 굳이 나는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특히. 제가 왜 그 얘기 하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민주당의 원로고 민주당에 오래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에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저는 이낙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낙연을 잡아야 되는데? 응? 우리가 왜 이낙연을 잡아야 돼요? 저는 헤어질 때는
똑바른 결심을 해서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오히려 민주당의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자기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신당 창당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정당 정치의 이런 조직 문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네가 정당 차려갖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냅둬야죠. 자기가 대선 경선에서 졌다 그래갖고 자기 지지자들이 윤석열에게 투표하는 걸 막지 않는 그런 자가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응? 시다타파님, 대선 이후로 한동안 안 보이시더니 내가 안 보인 게 아니라 당신이 안 오신 거예요. 내 지난 방송 날짜를 좀 봐주세요. 저는 2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나보러 안 보인다고 합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응?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딴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저는 이낙연을 용서하지 못해요. 저는 이낙연을 용서는 못해요. 단지 이낙연을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자들이 싫어해서 제가 이낙연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죠. 마지막 대선 전날 광화문 유세였어요. 대선 전날. 저는 그때 바로 밑에 있었어요. 제 앞에 추미애, 제 앞에 이름만 대면 그냥 거물들 쫙 있고 전 그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맨 내 옆에 이낙연이 있었어요. 이낙연, 추미애, 송영길, 안민석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유세 저쪽에서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저쪽 보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막 악수하면서 이렇게 오고 막 이러면서 또 이쪽에는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또 악수하고 막 오는데 맨 마지막에 이낙연이가 서 있었는데 마침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차례에 싹 저쪽을 보면서 이러면서 올라갔어요.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 제가 볼 때는 정신이 없어갖고 이낙연을 놓칠 수 있어요. 이낙연이 그러니까 이낙연 패싱했어요. 내 눈앞에서 이낙연을 이재명 당대표가 패싱했어요. 근데 제가 보면 그때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이긴 상황이라서 이낙연을 패싱할 이유가 없었어요. 놓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연히 대선 경선을 같이 했었고 승자가 이재명 당대표였기 때문에 굳이 이낙연 대표를 이재명 당대표가 패싱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패싱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선거 기간 내 제대로 돕지 않았다는 그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봤냐면 제가 여기 서 있었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었고 여기에 이낙연이 있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막 와요. 근데 저쪽에서 막 이재명 저쪽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막 이렇게 추미애 당대표 이러다가 저쪽 보고 와 하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이낙연의 표정을 내가 민망했어. 근데 내가 진짜 민망했던 게 내가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을 패싱하고 계단으로 딱 올라갈 때 내가 뭘 봤냐? 이낙연 얼굴을 딱 봤지. 근데 이낙연이 어떤 표정을 짓는 줄 아세요? 딱 이러더라고. 이 새끼는 안 돼. 이 새끼 내가 진짜 안 해. 딱 그 표정을 봤어. 이러더라고. 뭔가 비장하게. 그걸 봤어 내가. 그래서 오묘한 그러니까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게 대선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솔직히 서운할 수도 있어요. 서운할 수 있지. 나름 그 자리까지 왔는데. 근데 제가 보면 뭐 의도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파이널인데 이낙연 당대표를 패싱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워낙 열기가 뜨거워갖고 여러분들 이 사진 알잖아요. 맨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밑에 다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 중계하고 막 그러고 있는 바람에 다 있었고. 그 이후에 사적인 자리에서
뭐 지금은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원 되시고 한번 이재명 당대표님 방에 가서 9층인가 그래요.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뭐 저랑은 뭐 차량에서도 방송하고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국회의원 되고 나서 간 적이 있는데 사실 그날을 되게 생각하기 싫어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님이 모르는 척해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낙연 씨가 이재명을 씻고 있는 만큼 이재명 당대표도 이낙연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당대표라서 참고 있는 거지 이재명 당대표 전투력이면 이낙연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다 찝을 수 있어요. 다 참고 계신 거예요. 진짜 참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난 대선 경선 2년 전부터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2년 전 여러분들 시간을 돌려서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낙연이 민주당에 도움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을 넘은 이낙연은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리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을 끌어들이라고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뭐 만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이낙연과 손을 잡고 내년 총선을 치른다? 저는 1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똥파리들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쵸? 저는 그래서 뭐 오늘 이낙연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김부겸 회동에 실망했다. 그러니까 김부겸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한테 실망했다라는 게 아니라 김부겸이 이낙연 사퇴를 촉구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싶어 했겠죠. 근데 김부겸 전 총리나 여러분들 김부겸 총리도 이재명 당대표랑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 그래갖고 우리가 욕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김영삼을 따라갔다가 비록 민주당에 같이 넘어온 사람이고 그분 때문에 또 대구에서도 국회의원 한석이 나왔던 역사가 있는 것이고 나중에 대선에서 김부겸의 영향력을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쵸? 김부겸은 그래도 대구 가면 인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김부겸 같은 사람 손잡아갖고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구 경북에서 가장 취약점인데 대선 후보 되면 그런 분들 손잡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낙연은요,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데 이낙연이 나간다 그래갖고 우리 민주당에는 오히려 더 분란이 없어지고 오늘 얘기하는 거 보세요. 회동에 실망했다. 하던 일 계속하겠다. 그냥 똥파리들이랑 이재명 사퇴하라고 외치겠다는 겁니다. 지가 뭔데 연말까지 시간 주겠다. 연말까지 시간 주겠대요. 이럴 때는요, 우리가 먼저 이낙연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제가 다 품고 가자고 해도 이 이낙연만큼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당에 1도 득이 되지가 않아요. 민주당에 1도 득이 되지 않는데 뭐하러 이런 사람 끌고 가갖고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릅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의 희망은 뭐냐?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죠. 한동훈이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내년 총선을 지휘한다고 얘기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동훈의 리스크는 없을까? 이미 민주당의 여의도 정치연구원, 민주연구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동훈의 애킬레스건을 공격을 리스크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리스크가 없을까? 자녀의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겠습니까? 민주당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정치에 들어오는 순간
꽃길만 깔아줄 것 같아요? 정치부 기자들이랑 법조 기자들은 달라요. 정치부 기자들은요, 지나가다가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법조 기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 룸에서만 검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께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질문하는 스타일 봤어요? 얘기하십시오. 더 이상 없죠? 이거 뭐냐면 법조 기자실에서 법조 기자들 모아놓고 브리핑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싸우기도 해요. 정치부 기자들은 국회 출입은 법조 기자들 같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국회 출입은 일시 출입증도 있기 때문에 저도 가갖고 그날 한동훈을 만나면 뒤에서 한동훈 장관님 왜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왜 뭉개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질문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이 뭐라고 해? 어디 기자시죠? 시사타파 뉴스요. 언론인가요? 그럼 라면인가요? 저랑 말장난하시가 있답니까? 누가 먼저 장난쳤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저는 조중동 아니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정치부 기자는 지나가다가도 질문을 날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저께 질문하는 스타일은 법조 기자들과 주고받는 이 정도면 됐죠? 뭐 이런 거 있죠? 완전 장난치는 거죠. 이 정도면 됐지가 어딨어. 기자들 막 노트북 들고 끝까지 따라가면서 물어보고 이거 왜 대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기자가 안 보이더라고. 한동훈 씨! 한동훈 씨! 대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김건희 명품 수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한동훈의 리스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정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정치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뽑혀 있는 법조 기자들과 누구나 국회를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가갖고 한동훈 온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뭐 연합뉴스 뭐 인터뷰한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목소리 내면 돼요. 순번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열띤 오늘 심층 분석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또 이렇게 심층 분석하면 구독자가 떨어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내년 총선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말만 이재명 당대표 만든다고 자꾸 이재명을 우리가 가다두지는 않는가.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은 우리 민주당을 지켜주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재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의 정치적 지도자다. 변방의 장수가 아니다. 좀 그런 인식의 변화, 우리 지지자들의 좀 폭넓은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죽하면 그 수박들 욕하냐 그렇게 했을 수 있으니까 다 존중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